안 짜지는 땡땡한 속 여드름은 어떤 걸 발라야 될까요? 여드름 연고랑 스킨로션 어떤 순서로 발라야 되는지 궁금해요. 색소 침착으로 검붉게 남은 자리에는 어떤 걸 발라야 될까요? 약국에서 10대, 20대 분들이 특히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들입니다.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드름 연고를 상황에 맞게 쓰지를 않아서 100% 효과를 못 보는 분들도 너무 많습니다. 오늘 영상에서는 어떤 여드름 연고를 어떤 여드름에 써야 하는지 알려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. 우선 여드름 연고를 알아보기 전에 여드름이 어떻게 생기는지 한번 가볍게 살펴보겠습니다. 첫 번째 1단계에서는 각질이 피부 표면에 쌓이게 되고, 그 다음 단계 2단계에서는 피지가 배출되지 못하고 고여있게 됩니다. 피지가 계속 고여있게 되면 여드름균이 모이게 되고, 네 번째 단계로 여드름균이 모이면 여드름균이 증식을 하게 되고 결국 염증이 생기게 되는데, 우리는 이거를 여드름이라고 부릅니다. 그래서 본인의 여드름이 어떤 단계인지 먼저 파악을 해야 어떤 여드름 연고를 쓸 수 있을지 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우선 제일 먼저 에크린겔과 클리어틴을 살펴보겠습니다. 앞에서 말씀드린 단계로 치면 1, 2단계에 주로 쓰는 연고고요. 둘 다 살리실산 성분인데 피부 표면에 각질을 녹여주어서 피지 배출을 원활하게 해줍니다. 기본적으로는 이런 좁쌀 여드름에 사용하지만 콧등, T존처럼 피지나 블랙헤드가 자주 끼는 부위에 한 번씩 발라주게 되면 여드름도 예방해주면서 피부도 좀 매끈하게 유지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. 클리어틴은 물파스처럼 좀 톡톡 쓰면 되는데 이게 안에 액상으로 들어있다 보니까 톡톡 발라서 좀 줄줄 흐르더라고요. 그래서 사실 저는 클리어틴보다는 에크린겔을 좀 더 선호하긴 합니다. 에크린겔은 겔 형태로 되어 있어서 바르기가 훨씬 편하거든요. 그래서 각질과 피지가 자주 끼는 부위에 하루에 한두 번 정도 얇게 바르면 됩니다. 약산성 성분이기는 해도 좀 따가울 수 있으니까 눈 주위에는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. 두 번째로 파티바겔과 아크덤 겔입니다. 이 연고는 앞에서 말씀드린 3, 4단계에 주로 쓰이는 연고인데, 이 연고들은 과산화 벤조일이라는 성분인데 아래 표를 보다시피 여드름균을 제거하는 능력만 좀 놓고 보면은 항생제보다도 더 강력할 수 있습니다. 다만 강력한 만큼 피부가 좀 붉어진다든지 좀 각질이 일어난다든지 하는 좀 부작용은 있을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이 연고로 좀 저녁에 한 번씩 발라서 우선 여드름균을 제거를 하고, 그래도 좀 잘 안 가라앉는다면 다른 항염증 연고로 좀 더 케어를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. 세 번째로 아젤리아 크림입니다. 이 연고는 아젤릭산 성분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살리실산 성분의 에크린겔이나 클리어틴액과 비슷한 약인데 조금 더 효과가 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앞에서 본 표를 보시면 살리실산보다 면포 제거나 여드름균 제거, 항염증 효과가 조금 더 강합니다. 그래서 하는 역할도 비슷한데 기본적으로 각질을 제거해서 피지 분비를 원활하게 해주고 여드름균도 어느 정도 잡아주고 항염증 효과도 일부 있습니다. 여기 이 아젤리아 연고만의 특징은 멜라닌 색소의 합성을 방지하기 때문에 거뭇거뭇하게 흉터가 생기지 않도록 방지를 해주는 역할을 추가로 합니다. 그래서 이것저것 좀 잘 모르겠고 좀 복잡할 때는 그냥 이걸로 쓴다 생각하셔도 되는데, 너무 많이 바르면 좀 타는 듯한 피부 자결감이 느껴질 수 있으니까 그거만 좀 주의하시면 됩니다. 네 번째로 에크논 크림입니다. 이 연고도 좀 땡땡하게 좀 부어가지고 건드리면 막 아프고 그럴 때 좀 쓰면 좋습니다. 기본적으로 하루 두 번 아침 저녁 정도로 바르면 되는데 그래도 잘 안 가라앉으면은 좀 하루에 여러 번 수시로 좀 듬뿍 바르셔도 됩니다. 세비타비 연고. 이 연고는 여드름 연고 중에서도 가장 순한 연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좀 초기에 여드름이나 좀 트러블이 올라왔을 때 좀 센 거 바르기는 좀 부담스럽고 그럴 때는 좀 세비타비로 먼저 바르셔도 됩니다. 그 다음에 에스로반 연고인데 이 연고를 여드름 연고로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. 사실 이 연고는 항생제 연고인데 아까 여드름은 여드름균이 유발한다고 해서 이 항생제 연고로 여드름균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. 근데 이 에스로반의 항생제는 여드름균을 죽일 수가 없기 때문에 써도 사실상 별 효과가 없습니다. 다만 여드름을 짜고 나서 다른 균에 의한 좀 감염을 예방하고자 쓴다면은 에스로반은 충분히 쓰셔도 됩니다. 또한 요즘에 날씨가 좀 많이 더워서 머리에 좀 그 습기도 차고 염증이 올라오는 그런 모낭염에 쓰면 효과적이니까 모낭염에 주로 쓰도록 합니다. 사실 지금까지는 좀 여드름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연고들이었는데, 사실 이 연고들이 피지샘에서 피지 분비를 억제를 해주지는 못합니다. 처방받아서 먹는 경구약들이 피지 분비를 줄여줄 수 있는데 관련 내용이
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예전에 찍어 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그걸 한번 참고해 주셔도 좋습니다. 이제는 여드름 후관리 연고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우선 노스카나 연고입니다. 노스카나 연고는 흉터 같은 거 보면은 피부 표면보다 조금 더 튀어나와 있기도 하고 좀 검붉게 착색이 되기도 하는데 이 두 가지를 다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. 시간이 좀 많이 지난 흉터일수록 효과는 좀 떨어지기는 하는데 여드름에 쓸 때는 압출 후에 좀 피부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나서 일주일 정도 뒤부터 아침 저녁으로 좀 꾸준히 발라주시면 좋습니다. 멜라토닌 연고, 주로 기미라든지 거뭇거뭇한 색소 침착에 주로 쓰는 연고인데 여드름 압출 후에도 좀 거무스름하게 색소 침착이 있을 수 있거든요. 그럴 때 쓰시면 좋습니다. 자극감이 조금은 있을 수 있고요. 저녁에 한 번만 바르고 다음날에 꼭 선크림 바르시고요. 그래서 금방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고 피부 세포가 좀 한 번 턴오버 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니까 적어도 한 달 이상은 좀 꾸준히 바르셔야 됩니다. 그래서 지금까지 약국에 있는 기본적인 연고들에서 살펴보았습니다. 처음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던 좀 질문들을 해결해 보자면은 땡땡한 속 여드름은 이미 염증이 좀 진행됐기 때문에 좀 센 파티마겔이라든지 아젤리아 크림을 우선적으로 써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어떤 순서로 바르냐에 대한 질문은 여드름 연고들이 흡수가 엄청 빠른 편은 아니기 때문에 가볍게 좀 톡톡 두드려 가지고 흡수를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화장을 해야지 화장이 밀리거나 들뜨지 않습니다. 색소 침착으로 좀 심하게 검붉게 남았을 때는 낮에 좀 노스카나 연고를 수시로 발라서 관리를 해주고 저녁에 자기 전에는 멜라토닌 크림으로 좀 거뭇거뭇한 색소를 좀 관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내용이 좀 성분 이야기도 많고 좀 복잡한데 사실 잘 모르겠으면 좀 중간중간에 캡처해 뒀다가 나중에 약국 갔을 때 보여주시면 도움이 훨씬 됩니다. 한 가지 주의해야 되는 거는 보여주면서 그냥 이 연고 주세요 하면은 그냥 쓰던 건가 보다 하고 그냥 주게 되니까 지금 이 여드름에 이 연고를 쓰면 될까요? 물어보면은 좀 더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제품 이름은 달라도 같은 성분의 다른 회사에서 나온 여러 약들이 있기 때문에 꼭 성분으로 확인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. 그래서 오늘 여드름 이야기를 해보았는데 사실 저는 성인이 되고서부터 여드름보다는 이 수염 쪽에 모낭염으로 항상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. 그래서 에스로반도 좀 자주 바르고 했었는데 이게 항생제를 바를 때는 좀 금방 가라앉는데 나중에는 결국 또 올라오는 거 보면은 아무래도 수염이 좀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3년 전부터 신촌에 모 의원에서 레이저 제모를 꾸준히 하고 있는데 이거 하고 나니까 정말 신세대더라고요. 이걸 하고 나니까 모낭염도 안 생기지, 그 다음에 피부도 깨끗하지, 그 다음에 면도 상처도 없지. 너무 좋습니다. 추천합니다. 그래서 좀 더 일찍 할 걸 뭐 이런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30대 중반을 넘어서고 있는데 30대가 되기 전에 좀 미리 했으면 좋았을 관리들에 대해서 다음에 또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튼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.